베트남을 위한 희생 경기에서 그래도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실히 알려준 A매치였습니다. 자문위원님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베트남에게 예우를 갖춰줬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베트남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하더니 정말 역대급, 저도 처음 보는 정예 멤버를 출동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조규성, 김민재가 한 경기에 함께 출전을 한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황희찬과 겹치기도 하고 이강인과 이재성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걸 조합하기 위해서 틀린스만 감독이 선택한 전술은 4-4-2 전술이었습니다. 95위 팀인 만큼 더더욱 프리오를 부여해서 선수들이 정말 다 마음대로 뛰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면서 올 것이 왔다 싶었죠. 조현우 골키퍼, 설령우, 정승현, 김민재, 이기재, 이강인, 이재성, 박용우, 황인찬, 손흥민, 조규성, 이 조합을 갑자기 베트남한테 95위 베트남한테요. 우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에 폭격을 한 후에 후반전에 모두 쉬게 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경기는 전반 5분 만에 득점이 터지게 됐죠. 정말 어깨 쫙 펴지는 축구 선진국들이 만들어내는 골처럼 왼발 달인 이강인 코너킥에 월크 샌드백 김민재의 머리 어깨 슛으로 완벽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재가 안쪽에 있다가 킥하는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더니 엄청난 탄력과 함께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 더 높이 뜬 채 완벽한 득점을 해낸 것입니다. 이러면 몇 골이 나올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을 2대0으로 밖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추가골은 황희찬이 박스 안에서 오른발로 넣었는데 손흥민의 기점으로 이재성의 어시스트 그리고 황희찬의 마무리였습니다. 황희찬은 튀니전에서 아쉽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베트남전에 성공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4위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2골밖에 안 나온 이유는 민망하게도 손흥민도 이강인도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매우 좋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마지막에 아쉬웠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도 그 점이 아쉬웠다고 했죠. 2대0의 스코어지만 전반 슈팅만 16개였고 경기 초반 점유율은 9대1이었고 전반 7대3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트남하고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2대0으로 앞섰다고 좋아하거나 후반전에 골이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당연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애매해졌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득점을 못했는데 바라는 바 전반만 뛰고 교체되기를 바랬었는데 이러면 살짝 곤란하죠. 체면이 서지 않게 되니까요. 틀린스만은 후반전에 포백 라인에서 김민재 빼고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김진수, 김영권, 김태환을 투입했습니다. 팬들이 혹은 제가 생각하는 교체 대상과는 솔직히 거리가 멀어서 당황했고 우선 손흥민, 이강인이 뛴다는 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틀린스만 목적은 뭐예요? 후반 6분 만에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3번째 골이 나왔는데 그게 하필 자책골이어서 어시스트로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마음이 매우 무거웠던 상황이었다 보니 퀄리티 다른 경기력으로 크로스까지 좋았고 득점에 도움이 됐으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겠죠. 이어서 9분 뒤에는 기어이 손흥민이 득점까지 성공을 합니다. A매치 38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베트남 수비가 볼키핑 미스로 손흥민이 압박하면서 볼을 뺏었는데 휘슬이 불리더니 베트남 선수에게 퇴장을 줘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평가전인데 심지어 한국 퇴장이 아니라 베트남 퇴장이면 95위 팀이 10명이 뛰면 이거 무슨 경기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 한국 선수들이 주심에게 항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옐로 카드만 주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거죠. 선수들도 김 빠지죠. 이러면 경기의 의미는 더 퇴색되기 때문이죠. 몸이 무거웠던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을 교체해도 될 수 있었는데 틀린스만의 선택은 이재성과 조규성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도 당연히 체력 관리 해야죠. 정우영, 황의조 경기 뛸만 하죠. 아니 근데 사정이 있잖아요. 손흥민 돌아가서 1위 지켜야 하고 김민재 돌아가면 수비 혼자밖에 없고 이강인 그동안 부상으로 제대로 못 뛰면서 눈도장 찍어야 하는데 이 선수들은 계속 그라운드에 있었고 남은 교체 카드는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 25분 이강인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벌써 A매치 3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 최초로 유럽파가 모두 득점하는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골은 바라지도 않고 남은 카드 한 장 빨리 써주길 바랬는데 틀린스만의 최종 선택은 김민재였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은 풀타임을 뛰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래도 화요일 새벽 4시 경기라서 주말 경기 최대 3일 후라서 그래도 나은데, 이강인은 돌아가면 곧바로 토요일에 경기를 합니다. 수요일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 하나도 안 되고 목금 쉬면 다음날이 경기인 겁니다. 네. 그나마 마음이 놓였던 건 이강인이 후반 막판에도 수비 가담을 하면서 볼을 뺐는데 체력이 박지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강인 전성기가 22살부터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만큼 회복력도 빠를 거라고 기대해보죠. 한국은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까지 득점이 폭발하면서 한 경기 유럽파 5명이 득점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최종 0대6으로 대패를 당했고 아마도 틀린스만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득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트남이 원하는 대로 수준 차이를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태평했고, 베트남도 3-4골은 넣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튀니지전보다 집중력이 부족한 듯 수비에서 실수가 많으면서 위기가 있었죠. 손흥민, 이강인의 프리킥 슈팅도 날카로웠지만 베트남의 직접 프리킥은 골대를 맞추는 더 날카로움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열흘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고, 경기 결과에 비해서는 어려운 경기였다면서 베트남에게 존중을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90분을 뛴 활약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른 반응인 거죠. 그런데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고래조차도 살짝 민망했습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님과 상의해서 제가 경기에 뛰겠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훈련에도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 의사를 존중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전한 이유가 축구선수로 살면서 부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늘 경기 출전 여부를 고민했는데 한국에 와서 팬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라면서 팬들을 위해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네요. 손흥민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경기 중에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듯한 상황들이 계속 보였고 부상 위험 상황들이 있었는데 경기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손흥민은 문제 없이 런던 비행기를 탔듯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2024년 1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까지 가는 여정에 팬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매번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또 함께 행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와,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북중미 월드컵까지 손흥민이 뛴다는 거죠. 박지성, 기성용을 넘어서 홍명보와 같은 월드 클래스들의 업적, 월드컵 4회 출전 대기록에 도전한다고 한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0월 A매치가 아시안컵 때 상대할 두줄 수비 팀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경기들이었다고 전했고, 프리킥과 코너킥으로 인한 득점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경기를 풀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오히려 명언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못 뛰어서 힘든 것보다 많이 뛰어서 힘든 게 낫다. 우리 선수들 프로는 프로네요. 뭐라 할 말이 없고 부상 없이 마무리해줘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